쥐띠들 신축년에 대체적으로 12달을 나눠봤을 때 7개월은 좋습니다. 근데 7개월 좋은데 그 4개월도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 살면서 운이 다 좋아요. 좋은데 거기 뭐가 있냐, 함정이라는 게 있어. 20, 30대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환란이 많은 그런 운이에요. 소의 해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게 아니면은 남을 걸 탐내고, 내 애인이 있어도 남의 애인을 탐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불화가 생겨요. 시비가 생기고 다툼이 많이 생기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결혼한 분들을 예를 드릴게요. 결혼한 분들은 내 신랑이 옆에 있어도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려요. 그리고 아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있는 자리를 잘 지켜야지 그 다음에까지 잘 넘어가는데, 여기서 시비스가 붙게 되면은 회사도 잃을 것이고 금전도 잃을 것이고, 그리고 우선은 이 쥐띠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말조심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해수가 많기 때문에 말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친구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 대가를 아마 톡톡히 치러야 될 거야. 언제냐? 7월달, 8월달. 이때만 조심하게 되면은 관제가 따르지 않고 입설이 따르지 않아요. 특히 쥐띠들은 참고하세요. 알려드릴게. 쥐띠 8월생 분들, 쥐띠 8월생 분들은 일반 쥐띠랑은 또 틀려요. 웬만하면은 공무원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좋고, 직장을 다녀서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쥐띠 8월생들은 사업은 국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아니면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하세요. 10번 차려서 11번에 성공할 그런 운이에요. 꼭 참고하셔야 돼요. 특히 쥐띠 8월생이다 내가, 그러면 공무원이 짱이야.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쥐띠 8월생들은 말년까지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그 반면에 쥐띠 8월생 얘기했지만 9, 10월 달들, 모든 쥐띠들 9월달, 10월달 먹을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이라든지, 그 다음 금전운이라든지, 건강운이라든지 9, 10월 달분들 굉장히 풍족합니다. 9, 10월 달. 그 대신 남의 거에만 탐을 안 내고 남의 거에 욕심 안 내면은 항상 대박입니다. 좋은 점이 2, 30대는 뭐냐면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옆에서 많이 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여기에만 넘어가지 않고 앞만 본다면은 나중에 20대 분들은 12월 달 돼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운이 될 거고, 30대 분들도 마찬가지야. 사업은 대부분 30대는 직장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대 분들 사업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금은방이라든가 화려한 주얼리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연예인도 좋고, 왜냐면 반짝반짝하는 거,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쥐띠예요. 사고 쓰는 쥐띠분들 크게 없어요. 쥐띠분들 그냥 무난하게 20, 30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건강운도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50대 분들 참 풍지박살, 정말 파란만장했고 사업으로도 안 되고 가정 풍파에 이혼한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임자생 쥐띠들. 그 전에 아마 45, 6, 40대 초반 넘어가면서 이제 인의 풍파, 돈의 풍파, 연애의 풍파, 그런 거를 입으신 분들은 아마 올해에 이제 발더듬이 돼서 계단을 하나씩 만드는 계기가 되는 해가 내년에요. 예, 올해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경자년에 이 임자생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숨통이 많이 트였었어요. 20대, 30대 돈 많이 버신 분들 사업으로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40대에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자년, 신축년 다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해가 이제 올해예요. 업종 분야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대신 일은 여러 개 벌리지 마세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금 이제 뒤로 후퇴하는 경향으로, 또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열심히만 한다면 운은 좋습니다.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임자생 쥐띠분들은, 이혼을 한 분들은 새로운 상대가 나타날 거예요. 친구가 되든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든 그런 해운으로 좀 바뀔 운이 되게 많아요. 만날 시기는 대부분 9월달부터 12월달, 1월달까지 굉장히 좋아요. 60대 경자생 쥐띠들은 3, 4, 5월달, 그리고 이제 겨울에 1, 2월달 눈길, 빗길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낙상수가 있게 되면 괜히 삐끗하면 이게 또 오래 갈 수가 있어.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음을 급해 빨리 가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한 템포 느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남한테 돈 빌리신 분들 말년에 완전 죗값 턱턱이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이민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리하실 거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인간관계든 돈관계든 사람 문제든 말년에 들어와서 망칠 수가 있어. 낙동강 오리열걸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더 이상 머리 쓰지 마세요. 자기끼리 자기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럴 연세가 아니에요, 경자생 쥐띠들. 그 대신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고 남한테 걸려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최고예요. 쫙 깔리고 있어, 무지개 피듯이. 자식들까지. 손주가 생기면 손주복도 있어. 좋은 띠로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쥐띠는 용띠 좋습니다. 용띠 좋고 원숭이띠, 합이 드는 띠기 때문에 쥐띠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정말 쥐띠들이 상등띠가 뭐냐면 뱀띠도 별로 안 좋고요. 뱀띠, 그 다음 말띠, 그 다음에 개띠도 안 좋고요. 양띠도 안 좋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운을 봤을 때는 5, 60대 신축년에는 경자가 두 띠 같이 갑니다. 20, 30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 60대 근데 본인 걸 잘 지킨 사람들은 내년에는 안 좋은 띠가 20, 30대예요.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20, 30대 청춘 남녀들 자기 거면 잘 관리 잘 하세요. 특히 20대 분들 굉장히 생각이 많고 주위에서 꼬시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참을인자 108번 허벅지 찌르세요. 그냥 참고 넘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운으로 바뀌어서 만족할 만한 그런 해로 바뀌고, 그리고 9, 10월달 분들, 쥐띠 9, 10월달 분들 진짜 대박이야. 내가 그거는. 자, 신축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흐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흐름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띠별 운세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출장 도사를 통해서 생년월일이 들어가고 시가 들어간다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서두 없이 말씀드린 거는 쥐띠 전체적인 총운이었습니다. 어떡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쓰러질 일이 있단 말이지. 이 바이러스, 코로나, 이직 플러스 승진이야. 계속될 수 있어요. 청약을 노리고 시도를 해라. 25세 정축생에 해당되시는 분들, 첫 번째 뭐냐? 그동안 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자, 신축년에 가서 취직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은 곳으로 내가 좀 이직을 하고 싶다. 자, 가세요. 언제? 7, 8, 9월까지. 그러니까 요때를 노려라. 그러니까 이직과 취직운이 25세 분들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는 주거하시는 주거집 이사수 있고, 왜 이사수를 얘기하냐면 소띠분들은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소띠분들은 출장도사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위를 조금 물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삼재팔란에 무시하고 갔다가 이사 가시고 나서 일이 꼬이네 안 되네 꼭 물어보고 가라. 이건 필수야. 또 하나, 남녀 합. 그러니 뒤를 밀어. 짝사랑하던 사람들. 그럼 성공 확률이 못해도 80% 이상이야. 그러니까 아주 좋다. 아직 결혼 시기 결혼 운은 아니니까 연애예요, 연애. 자, 소띠하고 맞는 띠가 기본 딱 나와 있어. 일단은 닭띠, 그 다음에 뱀띠야. 그 중에서 뱀하고 더 잘 맞아. 자, 안 좋은구나. 양띠, 말띠. 이거는 기본적인 테두리인데 사주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25세 정축생 분들은 나는 신축년 운이 대체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37세 내년에 문서 변동이 있어요. 문서 변동이 있다라는 건 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쉽게 말하자면 돈을 더 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월세 살다가 전세를 가는 현상이 생기고 전세에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내년에 가서는 청약을 노리고 시도를 해라. 더 깊게 내가 좀 얘기해 주자면 이분들 내년에 좀 문서를 좀 조그맣게 잡을 일이 좀 계신데 그 부분에서 팁을 하나 주자면 경매 물건 좋아요. 경매. 대신 평수가 작아야 된다. 몇 평이냐? 20평 이하여야 된다. 주거 목적으로 된 거를 내가 내 재산 목록으로 인해서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다.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직 플러스 승진이야. 열심히 일했는데 능력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분명히 능력을 받는다. 또한 그 중에 소소하게 스카우트제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래서 직장 운은 대결하다. 단 내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 내가 투자로 좀 해야 된다니까 동업, 가게 상업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자, 안 된다. 주식 하시는 분들 당장 다 빼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 되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투자하지 마라. 대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주식들은 괜찮아. 그 정도 선은. 근데 그거보다 올라가는 돈들은 손재가 다 난다. 자, 결혼은 들어와 있다. 그러니 연애하시던 분들, 지금까지 싱글이었던 분들은 이제 추천도서에 물어봐서 좋다 하면 결혼하시고, 기존에 결혼하셨던 분들, 부부간의 사이에 조금 시끌벅적할 일이 있고 이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래 하셔야 됩니다. 오래 못하면은 못 끝나. 그러니까 하려면 오래 해라. 자,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 이제 49세. 아마 삼재팔란을 겪을 분이라고 하면 49세 이분들이 되지 않을까 봐요. 자, 첫 번째 나한테 뜬 게 있어. 경자년에 시작된 관제소송, 경자년 전이던 신축년에 해결이 됩니다. 단 금전적인 부분에 손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되실 거고, 그 관제가 일어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냐? 자, 동업적인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일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편법 아닌 뭐 이런 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웬만해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더 안 좋으신 분들은 계속될 수 있어요. 또 이제 부부관계로 이제 들어갔을 때 부부 이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 몸 조심하셔라. 이 바이러스, 코로나 높다. 이분들은 그런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코로나 피리 조심해라. 여성분들은 이제 산부인과 검사 받아야 돼. 그쪽으로 병, 수술 할 수 있다. 가서 산부인과 가서 건강검진 피리 받으셔라. 49세 남성분들, 이분들 혈압 조심해야 돼. 갑자기 쓰러질 일 있단 말이지. 그래서 몸 조심해라. 그리고 문서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이득은 못 보실 거다.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잡는 거는 조금 불길하니 올보다는 후년으로 가시는 게 더 좋다. 올해는 웬만해서는 49세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지 마세요. 단 49세 모든 대한민국 남녀가 다 그래!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의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하면 추천조사에 물어봐야지.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1세 우리 신축생. 자, 냄새 풍기지 말아요. 뭘 풍기지 마냐. 생일날 생일이라고 뭐 떠들썩하게 냄새 풍기지 말고 식구들하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단 생일날 하지 마시고 날짜 피해서 조용히 식사하세요. 한갑이면서 올해 나가는 삼재이다 보니까 좀 비껴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라는 거지. 나쁜 애군을 가족들하고 조용히 식사하시는 걸로 생일을 지내셔야 내 몸이 안 아프다라는 거. 자, 문서 변동 있습니다. 이분들은 파는 것도 되시고 사는 것도 된다. 이분들은 상가에 좀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 자녀들로 인해서 좋은 소식, 좋은 회사를 들어간다든지 또 식구가 는다, 이런 일들이 자녀들의 좀 기쁨이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자녀들의 소식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61세 분들은 아직 건강은 사실은 괜찮은데 각자 사주가 다르니까 한번 그게 해당이 누가 되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25세 분들이지. 이분들이 그닥 크게 걸리적거리는 꺼리낌이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25세가 나는 소띠분들 중에서 최고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아까도 내가 논의 얘기했지만 49세 너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어쨌든 49세 분들이 정말 조심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조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내 사주에 따라서 좋게 흘러가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전체 큰 테두리의 운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좋다고 방심하지는 마시고 매사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신축년이 돼야 정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죠. 자, 신축년 호랑이띠 이제 무인생 98년생을 이제 먼저 볼게요. 지금 이제 무인생을 먼저 들어보자 싶으니까요. 고집에서 일을 많이 그르친다고 봐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옳다라고 판단이 지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향이 되게 강해. 초년생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서로 밖으로 싸움을 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도 좀 엇갈리게 나간다고 보겠다. 상반기 3, 4월 안에 자리를 못 잡은 분들은 8월, 9월이면은 뭐 직장 내 자리를 잡는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근데 무인생이 자리를 잡았어.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짝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애 운을 둘러를 보니까요. 본인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남쪽에서 아니면 서북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방향으로 그쪽에서 이제 귀인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왜 보자니까 남자분들도 연하보다는 연상을 위주로다가 인연자가 들어온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인연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 사람들이 본인 인연인 걸 모르고 놓치는 사람들은 진짜 안타깝잖아. 그쵸? 근데 짝을 찾았으면 먹고 사는 게 제일 또 걱정이겠죠. 그럼 이제 금전운 쪽으로 다 둘러를 보자 싶으니까 모아지기는 힘들어. 나를 꾸미고 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큰 돈은 없어. 안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씨를 뿌리고 1년 농사 2년 농사 짓듯이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계획을 하기가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왜 신축년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게 쭉 이어져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투자, 뭐 주식이든 투자든 보류, 스탑 하지 마세요. 왜? 잃어버려, 놓쳐. 뭘 해도 그냥 안전권으로 다 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이제 병인생을 둘러보자 싶으니 참 바쁘다 그래요.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실수가 발생이 돼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미세한 게 하나가 딱 들어와서 문제 탈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금전 쪽에 손해수가 있겠다 싶어요.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라는 말 있죠. 그런 식으로다가 내가 지금 뭘 했지? 내가 해놓고서도 어안이 벙하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다 봐요. 근데 안 좋을 수만은 없잖아. 연애 운으로다가 애정 운으로 보면요, 병인생들이 새로운 사람이 툭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수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3, 4월에는 들판에 꽃이 핀 듯이 조금 유해진다라고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결혼 그냥 진행하세요. 신축년에 그냥 고 하세요. 아직 솔로인 분들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병인생은 호흡기 쪽으로 갑상선, 후두엽, 그리고 이제 중이염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위쪽이에요. 긴박하게 툭 하고 튀어나온다. 몇 월달이야? 초반에 나오겠다 싶어요. 2, 3월달에 튀어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갑인생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갑인생 되게 좋아해요. 왜냐고 물어봐야지. 나는 갑인생 신조가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다는 아니지만 되게 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남을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는 딱 갑인생은 딴 거 없다고 봐요. 그냥 경자년에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 아마 여기저기서 성조운이 들어왔으니 뭐했니 해갖고 벌려놓은 사람들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주워 남기도 바빠. 그러다 보니까 운적으로 다 내년에 힘들지 않아요 소리는 나와요. 사람 인자 인연법으로다가 인간 구설은 있을 수는 있어. 경자년 12월부터 이제 구설수라면 구설수. 근데도 그거는 뭐 내 하기 나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갑인생을 둘러를 보니 생각은 참 많아. 경솔한 듯 하면서도 매사에 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사람마다 틀리겠지? 네. 근데 내가 보는 갑인생은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저기 갑인생들은요, 딴 거 없이 건강은요, 뼈가 이 부분에서 있어서는 사고 수도 있어요. 낙상 수도 있어요 소리를 하겠죠. 뼈가 일단은 이제 뭐 급이 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갑인생들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전 운을 별도로 잡지 않는 거는 내가 지금 벌려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끌고 나가시면 신축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볼 것이고요. 자, 이민생 둘러보겠습니다. 62년생으로서 이제 60에 딴 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한 거 어느 정도 다 고민을 내려놨다고 봤더니 이제는 자식들이 툭툭 튀어나오네. 왜? 결혼시키지 못해서 힘든 사람, 거기서도 자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걱정 근심이 조금 많다라고 보여. 그냥 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냥 섣불리 이렇게 나가셨다가 오히려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이거든요. 사람 믿지 마세요 소리를 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네. 이민생. 건강으로는 당뇨, 생식기. 여자는 자궁 쪽을 보고요. 남자들은 전립선 쪽으로. 사람들이 문제가 들었으면 그쪽 부분으로 문제가 많이 들었을 거다 그래요. 이민생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시겠다 그래. 뭔가 모르게 쫓기는 것 마냥 준비를 하는 게 막 있는데 그게 정리정돈이 안 된다 그래요. 이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말 보여지는 걸로만 가도 되겠는데 참 그게 안 돼서 안타깝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호랑이띠 중에 제일 좋은 나이와 제일 안 좋은 나이. 갑인생. 갑인생. 호랑이띠 중에서
갑인생 좋아요. 다 힘들어라는 법은 없잖아, 그죠? 주어져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가 조금 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경자년에 어느 정도 이제 꾸려져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만 움직이지 않아도 노련미라고 표현하자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글로 인해서 술술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나마 나는 이민생 이제 60이 되시는 거야 신축년에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무인생은 고집이야. 내 성격 탓에 나 스스로가 나를 그늘로 박아놓느냐 또 아니면은 햇빛으로다가 끄집어내느냐 이거는 본인에게 달렸다라고 봐요. 자, 세력신당 만수사에서 신축년 호랑이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까지나 띠별은 틀이에요. 그 틀만 보시고 신축년 알맹이가 알고 싶으시면 출장조사 세력신당 눌러주시고 신축년 호랑이띠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언할게요. 토끼띠 중에 로또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횡재하는 수가 있어. 자, 이게 뭐예요? 내년 20대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냐? 좀 활동적으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내가 뭔가 환경도 되고 지식을 쌓을 그 시기도 돼요. 갑자기 나온 게 있거든요. 이분들 결혼운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겠네. 일찍 간다고 해서 나쁘지 않으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본인네들 인생에서도 좀 괜찮은 그런 거니까 결혼을 하셔도 괜찮고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지식을 쌓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 내 집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 말고 도서관도 가봐야 되고 견문을 넓혀야 되고 여러 군데를 좀 활동을 하면서 내년에 22살 토끼띠는 결론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일단 재수를 받을 확률이 크고 귀인이 나타날 확률이 크고 그래서 내가 도움 아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혼운도 여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데 닭띠, 범띠, 원숭이띠 요 양반들이랑은 조금 살짝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30대 이분 왠지 30대는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제가 웃은 거는 왜 웃었냐,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오고 한단 말이에요. 인생은 파도 치듯이. 자, 20대는 좀 운이 좀 좋았어요. 근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냐, 내년에 좀 죄송스럽지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크게 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찌끔찌끔 건드는 식으로 안 좋아요. 남자 여자가 조금 수가 좀 많이 달라요. 제가 보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금전 같은 경우에 뭐 주식이나 펀드나 우리가 좀 유동성이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런 거에 있으면 좀 손재수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지 않는 자산. 그래도 여성분들은 조금 괜찮아요. 이제 뭐가 괜찮냐, 반대로 여성분들은 금전적으로 좀 괜찮아요. 그런데 솔로 여성분들 말고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남편들이 뭔가 승진을 한다거나 남편들이 금전이 조금 움직인다거나 뭔가 그런 수가 많아요. 아니면 이 토끼띠 분들 여성분들의 뭐 남동생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제 뭐 배우자나 이런 집안진유 식구들이 약간 잘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부터 고깃국 끓여줘야 되고 맛있는 반찬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야 조금 덕을 볼 수 있겠다. 40대 내년 40대 토끼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뭘 조심해야 되냐, 좀 몸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쪽으로 조금 그러냐면 위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병이 되고 시간이 좀 많이 흘러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는 않고 뭔가 급작스럽게 올 수 있는 뭐 심근경색, 뭐 급작스러운 뭐 고혈압, 저혈압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전운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몸수 관리가 지금 최우선입니다. 자, 50대 왜 이렇게 내년 토끼띠 별로 안 좋니? 내년에는 흰 소에 띠잖아요. 이 토끼띠가 사실 큰 소에 해오면에는 좋지는 않아요. 눌리는 격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토끼띠 아니에요? 내년에 손님 없으려나? 미치겠네. 자, 50대 봐. 50대도 안 좋다고 했잖아. 50대는 뭐가 안 좋아? 50대도 활발하면 활발한 요런 나이인데 뭔가 이런 감정적인 소비나 감정적인 소모 뭐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고 들어오는 운세 자체가 괜히 막 가을 타고 요즘 천고마비라 가을 저 지금 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살찌는 계절에는 제가 지금 계속 살이 찌고 있는데 이건 딴 얘기고
우리 잘 들어. 50대 토끼띠 부모님 있는 자녀분들 잘 들어요. 내년에 부모님들이 우울감에 빠질 확률이 크니까 전화도 좀 자주 오고, 자주 부모님도 좀 보러 가고, 맛있는 거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먹지 말고 부모님이랑도 좀 먹고, 이렇게 뭔가 마음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돼. 금전을 뭐 욕심이 날려나 싶어. 내가 보니까. 짰니? 참나. 60대 70대 같이 설명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돈, 금전이 괜찮아요. 예언할게요. 70대 중 토끼띠 중에 로또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횡재하는 수가 있어. 뭔가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산에 가고 운동 가고 마실 가고 경로당까지는 아니지만 어디 가시잖아. 50대 1,000원짜리 하나씩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이거는 천지도령이 책임은 못 져. 근데 어쨌든 행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해보시고. 근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준 게 있어요. 10대 토끼띠. 이 얘기는 왜 안 해줬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잘 되건 못 되건 부모 탓이다. 11살 토끼띠들이 제일 좋아. 뭐가 좋냐. 내년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손에 많은 걸 담아야 되고 가슴속에 많은 걸 담아야 돼. 이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이 11살 토끼띠한테는 딱 맞거든요. 재능? 이런 거 개발을 캐치를 해서 진로가 확실히 정해질 지금 시기가 내년이거든요. 물론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60대 70대 로또를 맞은 할머니가 손주를 좀 가르쳐주면 되겠네. 내년에 손님 없으려나? 미치겠네.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내년 신축년 소띠 해가 토끼띠랑 그렇게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충이 끼고 원진이 끼고 하는 그런 띠보다는 훨씬 내가 비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띠 해 눌리지 마시고 소 등에 업혀가는 꼴로 그렇게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대략적인 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기운 잃지 마시고 천지도령이 이런 점사를 드렸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찌됐든 다들 화이팅 하셔서 2021년도 조금 올해보다 좀 활기차고 조금 행복하게 조금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내년 집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점사를 봐보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막 유튜브 보면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럼 막 보면은 그 썸네일에 막 이렇게 있어. 막 뭐 그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뉘앙스죠. 내년 토끼띠 내가 책임진다. 대박. 대박. 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분은 뭘 책임질 건지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아파트 분양 당첨이라나요? 그런 특별 이벤트는 있는데 연인이나 구설 이런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려올 수 있는 운기가 되거든요. 우선 용띠는 꿈도 크고 스케일 자체가 되게 크세요. 되게 도전 정신도 있고 멋진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2021년 신축년에는 조금은 내가 생각했던 야망이나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가 조금 뭐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그런 형국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하반으로 갈수록 용띠의 기운을 다시 불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생이죠? 그래서 2000년생 경진년생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자기 걸 달려가야 되는 시기인데 나만의 고집, 아집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답답함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거나 뭐 직장이나 취업 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음력 7월달 지나서부터는 운기나 기운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노력한 거에 보답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무리 상반기까지는 좀 답답한 걸 많이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나의 기력이 처지고 좀 기운이 쇠퇴되고 좀 힘이 빠진 형국이 들어오거든요. 아무래도 겨울, 올 초겨울 이때 들어올 때 조심하시고 올해 하반에 끝날 때 이때 좀 조심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무진년생이시고요. 88년생 분들. 이분들은 좋은 거는 새로운 인연이나 결혼 운기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원순이, 토끼띠, 범띠 이렇게가 좋거든요. 내가 그런 띠나 그런 분을 만나고 싶다 했을 때는 원숭이띠는 서쪽, 범띠면은 여기 남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뜻밖의 어떤 내 배우자 될 사람이나 아니면 내 가족에서 아파트 분양 당첨이라나요? 그런 특별 이벤트는 있는데 내가 직장에서 다니고 일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드세요.
직장 상사와 구설 같은 사람 구설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는 나의 변화를 주고 싶은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좋은가 나쁨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6년생 병진생 분들이신데요. 이분들은 금전록이 괜찮으세요. 이제 봄이 지나서 겨울, 여름 올 때쯤부터는 조금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사업운도 괜찮아요. 인테리어 설비 이쪽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설비나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데 쪽도 괜찮으시고, 근데 뭐 조금 말씀드리는 건 금전운이 좋다고 해서 주식이나 뭐 이런 증권 이런 쪽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뭐 연인이나 구설 이런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려올 수 있는 운기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첫사랑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할 수도 있고, 오래된 뭐 연인이 나타나서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서 조금 선을 끊으시고 적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년생 갑진년생인데요. 답답했던 뭐 보통 안 팔렸던 문서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릴 운기가 되고, 지금 막 투자해서 그게 오른다기보다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팔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좋은 금액으로 팔 수가 있거나 그런 좀 묵었던 문서들인 것 같으세요. 시기를 따지면은 그 4, 5월 그쯤이 가장 좋으세요. 한 10월 넘어가시면 오히려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봄, 여름 이 사이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용띠에서 제일 좋은 나이는 아무래도 76년생 병진년생,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금전이 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만큼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병진년생들, 이때 2000년생 분들이시죠. 아무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고 막히는 형국이어가지고 답답한 한 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내후년이죠. 2022년을 내가 다시 달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준비 단계로 지금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띠별은 그냥 전체적인 띠의 운기만 보는 거고, 사실은 정확한 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분에 맞게 개인적인 사주에 맞게 받으는 게 정확하거든요. 뭔가를 내가 내 사주가 궁금하고 더 정확하게 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출장 조사를 통해서 저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직장이 어디고 내가 잡고 가야 돼. 무조건 지켜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다 뺏겨요. 신사생 뱀띠 2021년 내년은 복삼재로도 볼 수 있거든요. 새 출발, 새 시작. 이제 뭐 삼재도 뭐 악삼재, 복삼재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 해운년에 운이 좀 들어오면은 삼재라고 하지만 조금 일이 좀 잘 풀리고, 그리고 우리들도 좀 볼 때 삼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참고하시고 20살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그래도 복삼재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조심할게. 인연의 이별 같은 것도 좀 생길 수 있고, 아니 복삼재라도 그런 거나 조금 그런 좀 조심하시고 계속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33살 기사생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악삼재예요. 복삼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 장사나 확장, 사업 이런 거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결혼하셨다면 이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넘어가시고, 그리고 일단은 무조건 직장이 어디고 내가 잡고 가야 돼. 무조건 지켜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다 뺏겨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5 정사생 뱀띠 복삼재를 볼 수 있어요. 내년에 운이 좀 있거든요. 45세 남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삼재가 들어오면서 여자가 들어올 수 있어.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서로 조심하시고 내년에 운이 좀 있거든요. 운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 같은 거, 뭐 투자나 직장 이직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이제 7월부터 음력 7월 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한번 칠 거예요. 내년 수에는 하반기 때 조금 조심히 천천히, 그리고 돌다리던 두드려보고 가는 것처럼 잘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은 일고 을사사 뱀띠, 일단은 마음의 상처나 좀 외로움이나 이런 걸 많이 겪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는 문서를 볼 거예요. 문서 오늘 좀 잘 보시고 방향을 좀 보시는 다음에 투자를 좀 하시고. 근데 이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모든 게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내 옆에 좋은 인연이 있다면은 잘 잡아가시고 잘 막아가시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트기세 이제 개사생이잖아요. 박삼재가 끼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엮일 거예요.
집을 사더라도 절대 내년에는 움직이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한 뭐 상가집이나 이런 안 좋은 곳은 정말 피하시고, 자녀들이나 뭐나 이 자체가 조금 거리가 두고 멀어질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는 외로운 공판이 또 끼기 때문에 내년수 악삼재, 아홉성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시기 좋고, 그리고 이제 상호수나 몸수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시작하면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개개인마다 또 틀려요.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지켜가시면서 내 가정이든 내 장사든 내가 직장이든 뭐든지 좀 지켜가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나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보세요. 뱀띠가 정말 내년에는 잘 말하면 날개 달 거예요. 삼재지만 진짜 내년에는 날개 피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재풀이야 아니면 내 사주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잘 푸신 다음에 가시면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모른다면은 또 내가 또 제자리건 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 띠를 뽑는다면은 이제 21살. 이 친구들도 새로운 시작이 정말 화려할 거야. 근데 이분들도 조심할 게 이제 하반기 학업이나 이쪽에서 많이 삐끗삐끗 흔들릴 거예요. 국삼재고 아무 좋지만 날개 달고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음력 5월부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도 삼재잖아. 잘 푸셔서 잘 막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나이는 했는데 60대죠. 이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파. 진짜 우리 흔한 말이었잖아. 들려도 코가 깨지다 하잖아. 그 정도로 안 좋으시니까 내년 수에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마다 다 똑같겠지만 삼재는 복삼재와 악삼재 나눠지지만 복삼재 분들도 약삼재 분들도 삼재풀이는 꼭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무당해서 삼재풀이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안 좋은 거나 좋은 거나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셔서 출장조사 통해서 상담을 좀 제대로 받아보시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잘 선택하셨고 행복한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1년 신축년 말띠생 분들 배운입니다. 자, 2021년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대박띠, 과연 나는 대박인가 대흉인가, 그죠? 축하드립니다. 어디 보고 축하해야 되나? 축하드려요. 왜냐면 말띠이신 분들은 조상의 기운을 좀 많이 덕을 얻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말띠이신 분들이 대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운이 뭔가? 제일 중요한 거 돈입니다. 금전 재물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와요. 근데 내 사주 년 월 일시가 들어가면 대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02년생, 이모년생, 지금 현재 고3이시죠. 학업은 되게 좋게 들어와요.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덜 했다 이러신 분들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또 고3이라고 해서 수능만 준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돈을 벌겠어 했던 분들도 재물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러면은 02년생이 좀 길한 달은 몇 월이냐? 1월, 4월, 7월 전부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얘기를 하고 조심해야 될 거 윗사람하고 충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트러블이 있을 때 내 좋은 운이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잘 좀 지내보시길 바라고, 90년생 경호생 32살 못소리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연애운 들어오십니다. 평소에 나는 관심이 없었던 이성분한테서 대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살에 있으신 분 중에서 이제 매매를 내놓거나 뭔가를 팔려고 하셨던 분들은 잘 팔려요. 그러면 물건만 파느냐? 본인의 재능도 파셔도 돼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디에 스카웃을 가기 전에 올래? 하시는 분이 있고 같이 할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어울리는 띠가 또 있을까요? 말띠이신 분들은 잘 맞는 띠가 있는데 개띠, 범띠, 양띠이신 분들하고 잘 맞아요. 그러면은
정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소띠, 쥐띠, 그 다음에 토끼띠. 동업뿐만이 아니라 좋은 띠랑 만나는 게 좋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역량이나 기질이 굉장히 많이 발휘돼요. 그러면 32살에 있으신 분들은 결혼운 들어오고 애정운이 좋고 매매운이 좋다. 그러면 좋은 월이 언제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음력 6월, 8월, 9월이 좋은 달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경호생이셨던 분들은 본인의 힘든 것보다 부모님 건강수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좋게 이제 막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좋으면 뭐해. 집에 우환이 들었는데 그잖아요. 미리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좀 전화도 자주 하고 사람이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도둑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도둑 들었다는 소리 별로 잘 안 듣기는 한데 내가 뭐 실컷 일 해놨는데 누가 싹 뺏어간다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8년생 무호생의 44살 좀 안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말띠이신 분들. 이동, 변화 이런 게 좀 좋게 들어와요. 뭔가 이직이나 변화나 이사나 변동이 있을 때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프리랜서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죠. 자기의 재능이나 재주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말띠신 분들이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 있는 반면에 한번 우울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끌어올리셔서 그 좋은 기운으로 변화, 변동, 이동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건데 주얼리나 귀금속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동을 좀 적극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약간은 좀 불법에 조금 가까운 일을 하신다. 세금 신고를 조금 적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도의적으로 내가 좀 심하게 조금 하는 일이 있다 하시는 것들은 마음 고쳐 잡수세요. 사람이 잘 될수록 좀 베풀고 그래야 돼. 불법 탈세로 인해서 관제가 약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6년생 56이고 병호생이신 분들, 이분들은 두둥 문서가 들어옵니다. 문서. 흔히 얘기하는 문서라는 거는 계약서. 크게 내 인생 일대에 있어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문서를 작성할 일이 많거든요. 돈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죠. 계약서에 서명하실 일 있으면은 부가 설명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작성하시면은 재물이나 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길한 달은 음력으로 2월, 5월, 6월이에요. 안 좋은 점이 뭐냐? 갑자기 사람이 잘 되다 보면은 옆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요.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 시기 질투, 구설수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지랖 좀 피지 마세요. 66년생이신 분들, 퍼주시는 분들, 퍼주다가 뒤통수 우리가 하루 이틀 맞습니까? 그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출장 도서만에 우리가 좀 특별하게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생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음력을 다 얘기하는데 나는 말띠인데 1월생이다. 이분들은 기름신만 조심하시면은 대박이에요. 자, 2월생이신 분들 건강 쪽을 조심하세요. 특히 내장 쪽. 자, 3월생인 분들은 내가 좋은 기운을 조상이 끌고 오기 때문에 제사라든지 산소에 뭐 이렇게 벌초라든지 찾아 뵙는 게 더 내 기운을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4월생인 분들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감전사고나 화재사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월생인 분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6월생인 분들은 감정 조절 좀 많이 하시고, 7월이신 분들은 그냥 평준이에요. 좋은 대운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월이신 분들은 지치지 마세요. 좀 8월이신 분들이 약간은 다운이 많이 이제 잘 되세요. 그분들은 지치지 마시고 이제 차분하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월생인 분들은 건강검진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건강 체크를 좀 해주세요.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10월생인 분들 조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운세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재물이나 하시는 일이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내년에 구설, 시비 이런 것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1월이신 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월생인 분들은
죄송해요. 이분들은 집안에 상문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별수도 들어오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2021년도에 이 운이라는 게 2021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력 10월부터 이 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년 운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음력 10월부터 보시는 게 미리 대비도 하고 챙겨 먹을 수도 있고. 오늘 너무 장황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강조할게요. 2021년 신축년 말띠생 분들 대운입니다. 다들 힘내시고, 정확하게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걸로 내가 대운이 들어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출장도사의 도사님들 많습니다. 활용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21년 신축해의 양띠생 분들의 띠별. 그러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심으로 봐드리겠습니다. 10대에 들어서서 19이 되는 해인데요. 9수라고 하지만 뭐 취직 부분에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대학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있을 건데 합격운은 들어있어요. 공부운도 열리는 격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앞둔 19세의 학생들은 실수만 연발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따른다. 그런데 3월생 분들과 7월생 분들이 되게 예민해져요. 장이 신경성과 장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든가 면접을 본다든가 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빈속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신축년에 들어서서 19세를 떠나서 이 양띠생 분들이 충돌의 기운이 없지 않아 많아요. 충돌의 기운은 많으나 각자 가지고 있는 운기가 상승하는 격이기 때문에 행운도 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욕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자제를 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세에 이어서 20대를 봐야 되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요. 31살. 직장을 바라고 있는 분들은 취직에 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면접 면에서 있어서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게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듣는 입장,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언변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5월생 분들과 7월생 분들 충돌이 조금 작기 때문에 대화를 나눌 때에는 내 주장을 너무 펼치지 말라. 20대에서 30대 분들의 양띠생 분들 운이 좋으면 한없이 상승을 하는데요. 이 운이 좋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여태까지 걸어왔다면 꼭 필히 성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평생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애정운은 상승하는데 서로 사랑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시기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니까 진실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0대를 바라보면 양띠생 분들의 운세는 작년에 이어서 문서 운이 좋아져요. 새 직장에서 내가 영전 승진을 한다던가 변화 변동에 있어서 금전 운이 따른다든가 차츰차츰 이제 안정이 돼가면서 모든 것이 좀 평화로워지는 격. 헌데 주의할 점은 시비, 다툼, 구설, 공연히 망신수가 따른다. 나는 행동은 잘했는데 내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공연히 망신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한 번 주의를 해야 된다. 요 점만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문이 열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도 운이 열리고, 재물운과 재운복이 터지는 한 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0대의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아하면 문서운이건 재물운이건 금전운이건 사업운이건 다 좋아요. 근데 건강을 좀 많이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면을 보아하니 피로, 누적, 신경 예민, 장 이런 내시경 검사를 좀 하시고 유의를 좀 하시고요. 50대에서 60대를 보아하면 이제는 양띠생 분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산전수전 뭐 다 겪으셨고
자녀분들도 다 키우셨고 시집장가도 다 보내셨겠지만 이 양띠생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 자신보다도 정말로 희생하는 양. 이쯤에서는 본인들의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취미 이런 것도 하시고 살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 그리고 혈압주의 이런 것도 부인병이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건강. 주의할 거는 건강밖에 없고요. 모든 면에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퍼주면 퍼졌지 이제 남이 나한테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퍼주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죠. 헌데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동서사방에서 들어온다. 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들 가지고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나이 제가 봤을 때는 40대 네, 43세의 양띠생분들이 작년에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재물도 들어오지만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있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남이 또 나를 도와줘요.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또 도움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신축년 해에는 43세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띠생분들의 신축년 신수를 봐드렸습니다. 제가 12지간으로 그냥 오로지 양띠생분들의 10대부터 60대까지 이렇게 봐드렸는데요. 그냥 띠별로 봐드린 운세고요. 한 분 한 분마다 사주를 놓고 보면 또 틀릴 수가 있으니 출장도사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 역시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30대 들어서 가지고 이를 문을 열어가야 될 때는 어떤 그 배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르게 이런 것을 많이 도전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30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은 뭐 연애든지 사랑이든지 그래서 남성분들은 연상 쪽에 여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 양력으로 한 2, 3월쯤 되면은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특히나 학원에 다른 공부를 하러 간다라든지 그런 데서 인연을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봐요. 여성분들은 그 연인을 만나는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맺고 끊고 답답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로맨스라든지 이런 사랑을 하기는 참 힘든 나이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든 운기를 갖는데 제일 좀 걱정스러운 면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면인데요. 주식이라든지 정권이나 이런 쪽으로 내년에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내년에는 그런 쪽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은 아무래도 원숭이띠들은 활동성이 많아야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달이 2월달, 4월달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2살 갱신생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띠 중에서 40대 원숭이가 내년 고비를 넘어가기가 제일 힘들지 않나. 물론 40대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띠별로서는 아마 40대가 내년에 들어서면 힘들다. 특히나 내년에는 경쟁자, 시기, 질투, 서류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쟁자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시기 질투가 있고 구설이 돈다 하더라도 나오지 마시고 참고 견뎌가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내년에서는 서부 간방향이나 고향 친구라든지 더욱 조심해라.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는 절대 사업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안 좋고 현상 유지만 잘해도 내년에 굉장히 경신생들은 안 그렇겠나 이래 봅니다. 저는 54살의 무신생들인데요. 50대가 들어서면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뭔가 다른 변화를 주고 싶고 정상적인 행위를 하기 싫어요. 뭔가 세상을 확 뒤비져가지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고생을 할 수가 많거든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뭔가 하고 싶을 생각해보면 벽같이 나가서 내가 요거 하면 무조건 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게 함정이 있거든요. 한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을 하고 최소한 10월달 넘어가지고 변화를 주는 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분들은 서방이 그리 보기 싫어져요. 정말로 자는 서방 한번 때려보고 싶기도 하고 바깥에 나가면은 연하 남자와 인연도 갖고 싶은 운기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한 해를 잘 보내야 되지 않나. 건강적으로는 내년에서는 폐기관지가 상당히 나빠지는 해라야. 여성분들은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하고 또 위가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지는 운기라요. 음식을 먹을 때 남성분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여성분들 천천히 음식을 이렇게 먹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60대 해가지고 이제 70초의 문을 이제 달려가시는 분들인데, 내년 한 해는 차라리 이분들이 내년에 남성분들은 바깥에 나가면은 돈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집이라든지 딴 것도 먹으라는 돈이 목돈이 돼가 들어오는 해가지고 내년이거든요. 내년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구슬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따르는 건데, 그 의리 있잖아요. 그 의리 때문에 아마 손해를 보는 경향이 들은 좀 많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내년에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면은 여자들한테라든지 인기가 좋고 이런데 너무 가까이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 좀 조심해라. 그런 사람 때문에 쌓아왔는 공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하는 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앉아 신경이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워지다 보면은 위가 좀 이렇게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 간 기능, 간이 약해지면은 피로도 빨리 오고요. 두 번째 오는 게 눈 시력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오니까 그런 쪽으로는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주 팔자 중에 띠별로 차주하는 거는 완전 100%가 맞지를 않아요. 사주 전반전을 나눠놓고 봐야만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거 와중에서도 우리 출장 도사, 여기에 오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다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보고 문의를 하시면은 그 좋은 인연에 닿아가지고 내년 한 해 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세상이라도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풍이 온다 그러시거든. 이혼 도장을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29세로 넘어가서 개요생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운세가 좋아진다. 9수라 해도 나쁘지 않다. 또 이제 신축년 소띠 해다 보니까 어떻게든 연운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충살, 원진살로 따지면은 토끼띠하고 범띠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소, 닭, 뱀은 합이 들어있죠. 그래서 금전은 괜찮아요. 근데 나하고 합이 들지 않는 달에만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나는 금전도 괜찮다. 또 인간에도 내게 조금 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성이라든지 결혼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4월달, 5월달서부터는 특히 내가 나쁜 건 없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 9수라도. 또 여자분들은 몰라도 남자분들은 29이니까 내가 올해 해 연우는 좋지만은 그래도 삼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다 하더라도 올해를 넘겨서 가는 게 좋지. 그리고 41살 신유생을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삼재가 들어서 고비고비 점점 힘든 고비를 많이 넘어왔는데 좋아요. 닭띠들이 보니까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 운기가 강해요. 딱 올 음력으로 정월달을 지내고 나서부터는 직장에서는 승전도 있고 또 내가 문서도 들어온다 그러셔요.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자, 53세 기후생. 정말 53세 기후생은 부부에 이르러 사니 안 사니 뭐 정말 너무 힘들고 올해에 이혼 도장을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53세 기후생들이. 인간에도 덕이 없고 부부에도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 기후생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혹여 헤어지려고 했던 분들도 회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이직이나 또 어떤 변동을 주더라도 그런 문서에는 아무런 탈이 없다. 65세 정유성 분들은 보통 사주에 보면은 장사나 영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질들을 타고나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65, 66, 67까지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운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뭐 주식이다 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흙을 볼 수 있는,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나 변동 이런 거보다는 하시고 계셨던 일을 지금에서 조금 더 노력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풍이 온다 그러시거든. 좀 그거는 좀 특히 조심하셔라 그러시네. 치은셋. 그리고 사실은 29살이 되는 개요생을 이제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하반기로 가서는 좋다 그러셔요. 자, 오늘 이렇게 신축년 닭띠 운세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저 나이대로만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이제 출장보사 들어오셔서 올해 한 해 운세가 어쩐지 연월일시를 다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승장구하셔서 나가는 3재 정말 아무 일 없이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8월 달쯤에 이별수가 같이 수중에 갖고 있던 돈마저도 다 나가요. 내년 후반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20대 분들 음력 1월에서 2월 달에 12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20대 개띠분들이 성격이 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고집이 조금 있어요. 고집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나는 걸 다스리지 못하면 자꾸 말이 커지는 거예요. 큰 소리 없이 좀 지나가려면 그냥 조금은 참고 가자 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내년 7월 내가 모르는 돈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쓰게 되면 수중에 갖고 있던 돈마저도 다 나가요. 근데 나가는 돈만 막아주시면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개띠분들은 말띠, 호랑이띠, 말띠보다는 호랑이띠가 더 좋아요. 우리 남자분들 음력 8월 달에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여자분들, 오래 갈 수 있는 연애 이런 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우리 여자분들 음력 6월 달에 외롭다, 힘들다 이런 거를 안으로 줄여줄 수 있는 남자. 근데 어디서 들어오냐? 백화점, 극장 이런데. 근데 횡단보도에서 가볍게 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조심하세요. 전동 킥보드는 그리고 일반 자전거보다는 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30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 돈 이런 것보다 내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금전은 내년 5월에서 6월 가지고 있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내년 11월 달, 12월 달에 되면 내후년의 기운이 같이 맞물려 들어오는 때여서 내년 후반에는 내가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요. 결혼은 11월, 12월 요때쯤에 연애라기보다 내가 속전속결로 바로 결혼하실 수 있는 운이 이때 들어와 있어요. 근데 결혼 바로 하지는 마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편하다라는 거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내 배우자한테 이 편하다 하나로 내가 이 사람한테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편한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리 50대 분들은 금전이 모이다가도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내년 4월 달에 친구, 지인, 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돈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내년에는 새로운 인연보다 만나던 분하고 1년 정도는 길게 봐주시는 게 좋고, 내후년 1월 달에 내 인연자를 만날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에요. 2~3살 연하분들을 만날 수 있고, 여자분들은 1살 연하, 4살 위로. 잘 보세요.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내가 어디서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서로 일에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존중을 안 해주고 뭐 어쨌어 저쨌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내년 8월 달쯤에 뭔가 이별수가 같이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대장, 위 이쪽으로 뭔가 아프다 라는 느낌이나 찌르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오시면 바로 병원 가셔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거 참고 하다가 내년 후반쯤에 조금 큰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보여요.
우리 내년 중반 정도에 6월, 7월 정도 들어가야 돼요. 큰 돈은 아니어도 내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해요. 이 금전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잘 보셔야 해요. 내가 들어와도 모를 때가 있고 나가도 모를 때가 있어. 그렇게 되면 그때 내 통장에 돈이 없대요. 내년 3월, 4월, 3월에서 4월 때 어지러워요. 또는 내가 두통이 있어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뭔가 내가 두통이 있다라고 해서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끝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내년 5월, 7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오래 했고 자전거나 사람이 보인다 하시면 조심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자년은 힘들었잖아요. 우리 신축년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시고 그러기를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 총 운을 봐드린 거지만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우리 출장조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경자년 이제 해운이 얼마 안 남았죠? 내년 기반으로 신축년 해운의 대지띠를 볼 건데요. 좋은 거는 알고 넘어가면 좋지만은 나쁜 것도 더 알고 넘어가면 좋은 해운이 되겠죠? 내년에 이제 27살 의뢰생은 연애운 좋지만 치여운 조금 별로다 그래요. 치여운이 왜 별로라냐면 26세 운대가 딱 반반입니다. 정말 좋은 기운을 타고난 대지띠 4, 7, 8이에요. 4, 7, 8 월생. 네, 월생이 최고 기운이 좀 많아요. 취업을 하더라도 4, 7, 8월생이 취업이 좀 돼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도 내가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4, 7, 8월생 중에서 오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2월 3월생은 조금 이별수가 비쳐요. 그 내가 현재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이제 뱀피시다. 이 여자하고 이렇게 굳이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 여자는 남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발팡집한 행복이고요. 좀 이별수가 비쳐요. 그리고 9, 10, 11월생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어느 쪽에? 동쪽에서 옵니다. 예, 동쪽에서. 그리고 나 힘든데 누가 도와줘요. 내가 안 되는 형국이 조금 날개를 달는 형국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취업은 공직자 면접 시험 본다 하는 분들은 좀 운대가 좀 좋으시다 그래요. 그리고 38살 올해 개이생인데 이제 신축년이 39살 되겠죠? 이분들은 물과 나무가 만나면 상생이 되니 좋다라고 나와요. 근데 38살에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될 수준이에요. 38에는. 근데 그게 9대까지 갑니다. 내 속에 있는 속 얘기를 말하면 안 돼요. 뒷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오물 안에 gat혀있는 격이다 그래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혼자 하면 혼자이지 사업 파트너 정해서 같이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조금 낫다 하신 분들이 8월생들, 8월생에 진시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내가 재산을 좀 갖고 있어. 근데 투자하고 싶은데 이제 많이는 가용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9월, 10월생들이 좀 많이 이동을 수준해요. 역말살이 있습니다. 역말살이 있어서 한 곳에 있지 못해요. 직장이나 부서 이동이나 아니면 어딜 간다 좀 옮기는 수준이에요. 12월 달 조심하세요. 12월. 사고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요. 재혼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왕성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따지면은 그 시기가 안 좋기도 하지만 왕성한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난 사람이 뭐 병띠를 만나고 계시다 그러면 이별을 수준이 생기다 보면 시끄러워요. 떨어졌으면 좋은데 붙어있으면 자꾸 싸워요. 좀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 그러네요. 특별하게 뭐 나쁘거나 저기 하진 않아요. 입가 뭔가 행동 조심하라 그런 수준이고요. 그냥 딱 정치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버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0 신해생이고, 이제 이분들은 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이분이 그동안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거 내년 형국이다 그래요. 3, 4월생이 내내 가지고 있다고 정체기관에서 조금 나가는 형국이다 그래요. 투자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50대 분들. 내가 볼 때는 빚은 못 봅니다.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52살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크게 이득 보는 분은 안 계세요. 대신 12월생하고 1월생들이요. 저건 있으면 땅 매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땅 40이 되면 땅을 사세요. 네, 50세 분들. 2월생이에요. 칼을 대는 거기다 나옵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뭐 폐암이나 아니면 이렇게 뇌경색 있잖아요. 좀 검사를 좀 해보라는 수준입니다. 오히려요 62세 이분들이요 특쪽에서 기인이 나와 도와서 짝을 이루는 격이다 그래요. 올해 62세 분들이 12월생이다 그래요. 12월생이고요. 올해 외로운 사람이 두 짝을 이루고 편안하게 사는 수준이 나와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좋은 건 좋게 듣고 나쁜 거는 참고만 하셔서 좋은 신축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제일 좋은 나이와 안 좋은 나이요? 제일 안 좋은 나이부터 할게요. 네. 38. 콧구멍이 2개는 게 살지 하나 있으면 죽었다 이래요. 간질 수가 있어요. 이 조심해야죠. 만약에 한번 생각하고 뱉으라. 그러니까 성질도 한번 날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한 단계 내려앉으셔야 되고 성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50대는 왕성한 시기입니다. 내가 뭘 해도 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반 잡지 못하신 분도 물론 계세요.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발로 열심히 뛰면 된다는 형국이에요. 50세는. 어디까지나 이게 띠별 운세는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다 통합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출산교사 저를 찾아주세요.